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여러분들께 쓰신 그 댓글들이 상당히 많죠. 예, 제 영상에 이제 댓글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댓글이 많고, 또 댓글의 내용이 길고, 또 댓글의 내용이 뭐 어떤 감정적인 어떤 뭐 욕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상당히 좀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봤을 때. 제 영상, 제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 댓글들을 보면은 일단 뭐 돈도 좀 많아 보이시고 그리고 상당히 지식 수준이 높은 뭐 좀 약간 대한민국에서 중간 이상 계신 분들, 진짜 뭐 중도층도 중도층이지만 모든 것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요구사항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단순히 개인의 어떤 감정들을 표출하는, 뭐 보면 악플도 보면 뭐 수준 떨어지는 악플 많잖아요. 뭐 욕을 한다든지 보면 약간 극좌 극우 유튜버들 보면은 뭐 이제 밑에 댓글 보면 거의 뭐 욕이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뭐 그런 걸 감수하고 하는 거겠지만, 저희 이제 제 채널을 보면은 참 지식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걸 느낍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즘 댓글 쓰신 분들 중에서 뭐 이제 그동안에 뭐 2차 전지라든지 미래산업, 그리고 또 이제 공매도 관련돼서 이제 금융개혁,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요즘에 좀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정치인 테마주, 뭐 특히 요즘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또는 뭐 예전에 이제 안철수 뭐 이런 분들, 자기 기업을 가지고 계신 뭐 분들이라든지, 또는 그 정치인하고 가까운 뭐 분들하고 이제 뭐가 좀 친하다, 그러면 이제 그 정치인의 기업들이 이제 관련돼 가지고 소위 테마주라고 해서 이제 급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금융감독원에서 좀 강력하게 그 작전 세력에 의심되는 세력들을 좀 조사해달라, 이런 어떤 댓글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공매도라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러니까 공매도의 개념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어떤 쪽에서 이제 공매도를 좀 하느냐, 이제 급등이 있으면 공매도를 치잖아요. 보통 이제 막 급등하고 이러면 이제 그걸 노렸다가 이제 딱 공매도 치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근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정치인 관련 테마주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이제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데, 그 보니까 이정재 씨하고 이제 서초동에서 고기 좀 먹고 사진 한번 찍은 거 가지고, 그 다음날 임세령, 대상의 이제 임세령, 대상홀딩스인가요? 그 주가가 뭐 거의 30%, 뭐 29점, 몇 프로? 뭐 이렇게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30% 정도 폭등을 하는, 뭐 30%면 상당한 이익률 아니겠어요? 뭐 1년에 뭐 10% 내도 이익이 상 큰데, 물론 뭐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은 뭐 몇백 프로가 냈지만, 아무튼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1년 수익률을 생각할 때는 뭐 하루에 30%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란 말이죠. 그런 수익률을 내는 어떤 것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한테도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물론 그 영상을 이제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유는 이제 본인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정치 역정을 가는 데 있어서 테마주로 이제 분류된 기업들, 한동훈 테마주로 이제 분류된 기업들이 급등락을 반복해서 이제 그 결과 개인들이 이제 막 힘들어하고, 뭐 사실은 이제 문제는 그거잖아요. 이제 그런 테마주를 개인들이 왜 사냐? 응? 얘네들이 그걸 사서 뭘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제 투자자 개인이 잘못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그 투자자 개인만의 잘못이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라는 것은 저는 이게 닭싸움에 비교를 하면 모두가 이제 우리가 이제 닭싸움이라는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닭싸움이라는 게임을 하면 한쪽 다리를 들고 하나는 이렇게 다리를 들고 이제 닭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100명이 닭싸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닭싸움을 하는 척을 하면서 두 다리로 만약에 닭싸움을 한다 그러면 닭다리를 여기 하나 붙여놓는 거지. 옛날에 그런 개그 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공정한 룰이 안 되겠죠. 말하자면 이제 일부 이제 작전 세력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작전 세력이라고 부르든 뭐 부르든 어쨌든 그 불법 세력이죠. 그 불법 세력들이 예를 들면 본인들이 이제 좀 연관되는 어떤 뭐 언론이라든지 뭐 또는 금융권에 있는 뭐 큰 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야 한동훈 장관이 관련된 기업이 누구누구 동문이 하고 있는 기업이 이런데 거기에 대한 기사를 좀 써봐라.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하고 서울법대 동창이다. 이 기업의 뭐 사회이사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거를 아무런 비판 없이 언론에서 아무 비판 없이 그거를 이제 쓴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반응하는 척을 하면서 이제 작전 세력이 그걸 사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걸 보고 나서 이제 따라올라 하게끔 개인이 따라올라 하게끔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을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너희들 몫이니까 그 투자한 것도 본인 개인이 책임을 지고 하는 거지 뭐 그 작전 세력도 결국은 그 시장 안에 있는 뭐 위험 요소 아니냐 리스크 아니냐 우리가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찾아내냐 우리가 이게 작전인지 그게 뭐 아니면 부티끈지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인맥 좋은 사람들끼리 전화통화해서 하는 건지를 그걸 어떻게 규명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 예전에 그 작전이라는 영화 보면서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작전 세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전과 몇범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범죄인이라고 그러면은 뭐 전과 몇범 사기 전과 또는 뭐 폭력 전과 또는 뭐 기타 등등의 강력 범죄만 생각하지. 그냥 작전 세력이 거긴 사람들은 전과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일반적인 명문대학을 나왔던 뭐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오던 좋은 집안의 자식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범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는 작전 세력인 거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을 범죄인이라고 생각도 안 했던 거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서 이 주식이 상당히 뭐 오를 거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소위 해서 이제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뭔가 이제 이게 솔깃한 어떤 그런 정보를 준단 말이야.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그걸 정부가 그거 솔깃하게 주더라도 니네들이 그거를 어쨌든 마음이 흔들려서 산 거니까 당신들 니 탓 아니냐. 그게 왜 그 사람들 탓이냐. 속은 놈이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해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은 약간 뭐가 있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기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대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대하다. 다른 나라는 사기를 치거나 페이크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나쁘게 생각하고 누굴 속였다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뭔가 응징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공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공매도를 대한민국에서는 장난치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그냥 장난. 그래 뭐 장난치는 걸 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죄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강했던 거야.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한국 특유의 문화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또는 기관들도 여기에 대한 죄의식이 별로 없고 공공기관도 그게 아주 큰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물 누가 막 다쳐가지고 피가 나가 철철 나오고 뭐 누굴 때려서 이렇게 되든지 대한민국이 가장 이제 심하게 생각하는 범죄는 보통 이제 존속 범죄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부모한테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 폐륜 또는 뭐 성범죄 또는 뭐 폭력 뭐 진짜 뭐 이빨이 빠지거나 뭐 이렇게 피가 나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절도, 누군가를 훔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누군가를 속이고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그거 속은 놈도 잘못 아니야? 속은 놈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속은 거지. 만약에 그 사람이 욕심이
혼인을 안 냈으면 그게 왜 속아?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한단 말이지. 그게 어떻게 보면 커지고 커져서 이런 어떤 공매도 세력에 대한 어떤 좀 관대함? 공공기관이,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정치인 테마주가 이제 급등급락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으로 어떤 기자가 쓰질 않아. 이상하게. 예를 들면, 저도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 정치적으로도 어쨌든 그 사람이 불행해지길 바라진 않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사람이 어쨌든 나와서 뭐 좀 기성 정치인들 막 좀 한 50% 좀 쳐내고, 본인이 어쨌든 뭐 욕을 먹든 뭐 하든 한번, 기존 국회 권력을 한번 싹쓸이 해주길 바라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이제 본인과 상관없이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언론에서는 그냥 이정재랑 친하다. 그리고 임세령은 이정재의 애인이고, 그래서 이정재 애인인 임세령의 대상홀딩스가 오르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지.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런 거 조심해라, 이건 말도 안 되지 않느냐라고 쓰는 기사가 하나도 없어. 그냥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된 대상홀딩스 뭐 상한가, 그리고 좀 쓰게 하는 건 뭐냐면, 이익도 개미가 보고 손해도 개미가 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면 자꾸 이제 뭔가 그냥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어떤 기사가 좀 많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한동훈을 지지하는 건 지지하는 거고, 솔직히 정치적으로 한동훈을 지지하는 건 지지하는 건데, 한동훈 관련된 그 테마주 기사는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써줘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은?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거는 또 다른 부분이잖아.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그걸 쓰라고 한 것도 아닐 것일 거고, 본인이 지금 정치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도 자기의 어떤 그 아우라가, 이름이 아우라가, 뭐 테마주가 떴다 이러면 사실 정치적으로는 아무래도 좋잖아요. 왜냐면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부고 기사 빼고는 모든 기사가 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게 뭐 테마주가 떴다 이런 것을 마다할 필요는 없지. 정치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막 일부러 나가가지고 저하고는 이정재하고는 아무 상관도 아니고 임세령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아닌데, 대상홀딩스가 오르는 것은 절대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기까지 그걸 부탁하기는 어려워. 그걸 어떻게 부탁해요, 본인은? 한테. 그건 아니겠요. 정말 그렇게, 얘기는 저라면 하겠는데, 지금 정치하려고 막 나가서 뭔가 한 표라도 아쉬운 사람들한테는 그게 참 힘든 얘기지. 근데 저는 그거를 뭐 당사자한테 바랄 수는 없을 거예요. 예, 당사자한테 바랄 수는 없는데, 뭐 안철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안철수도 대선 때마다 나와가지고 할 때는 그 안내비 막 주가가 폭등을 하고, 또 서울시장에 나오면 또 폭등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이분은 본인 기업 주식을 좀 올라야 될 때만 나와서 당락을 떠나가지고, 본인이 뭐 인수위원장 될 때도 오르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도 오르고, 대권 후보로 나왔을 때도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뭐 차익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이 계속 오른 거 가지고도 사실 그 댓글에서 많이 써놓으셨더라고. 제 그 채널 댓글에도.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 안철수의 뭐 안내비든 아니면 한동훈의 어떤 뭐 친구인 이정재 여자친구의 회사인 대상홀딩스든 결국은 이게 다 정치인 테마주인데, 아무 어떤 그 장래 수익, 그 회사의 어떤 이익 관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장래의 어떤 전망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 심지어는 뭐 한동훈이 예전에 청주에 잠깐 살았는데, 청주에서 청주 한씨인데, 한동훈이 또 청주 한씨라면서요? 그래서 같은 청주 한씨인 사람이 하고 있는 기업이 뜨고, 그리고 현대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뜨고, 서울법대 출신인데 그 사람이 그냥 회사 오너도 아니고 회사의 사회이사라고 그래서 뜨고, 이게 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뭐 사회이사가 아니라 우리 같은 회사에서 있는 동창이라도 서로 죽이고 말고, 같은 서울대 출신인데도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서울법대, 그것도 사회이사라는 것 때문에 그 회사가 한동안 때문에 잘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기사에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런 기사들이. 제가 비정상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자체가 사기죄 또는 이런 어떤 뭔 치팅을 하는 거, 이런 것들, 특히 어떤 기관이 번듯한 프로필을 갖고 있는 사람,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부모가 아주 잘 사는 사람이고 좋은 집안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어떤 작전 세력이 들어가가지고 뭘 했을 때 아유 그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니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치팅이에요. 사기란 말이야, 사기. 그럼 그거를 엄하게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스탠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탠스. 야, 이건 사기야. 왜? 사기라는 것은 피해가 있으면 사기인 거예요. 피해가 있으면. 그리고 그 사기라는 것이 나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저 정보를 안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를 뭔가 상황적인 논리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분명히 어떤 치팅을 한 것 같아. 그리고서 어떤 사람이 그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아. 그러면 일단은 조사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조사에 들어가서 그 피해 금액이 크고 그리고 그 사람 그 집단들이 그런 행동을 상당히 상습적으로 자주 한다. 그러면 그게 범죄인 거야. 그걸 한 번 했다 그러면 범죄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 그 사람도 우연일 수가 있지.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계좌 추적이라든지 또는 뭐 압수수색까지는 아니지만 만약 너무 자주 한다고 하면 압수수색까지 해야 되겠죠. 계속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씩 이익을 보는데 이 사람은 할 때마다 이익을 보는 건 이상하잖아. 그렇잖아요. 카지노도 그렇고 모든 게 주식도 아무리 어떻게 항상 이깁니까? 그래서 저는 금융감독원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그런 모든 계좌의 어떤 계좌 상황, 증권 계좌든 뭐 어떤 모든 금융거래 상황, 특히 주식거래 상황들을 그냥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다 뜯어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이고 이번에 또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명실공히 정말 뭐 잡아내는 것은 명수일 거다 라고 해서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공매도 같은 경우도 공매도 카르텔이든 뭐 공매도 세력들을 잡아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뚜렷하게 지금 성과를 못 거뒀는데 저는 요번에 어쨌든 제가 어저께 이제 국회에 계류 중인 정무위에 계류 중인 뭐 박용진 의원권이라든지 김용민 의원들 뭐 공매도 불법 공매도 처벌하고 방지하는 법은 빨리 이제 발의하면 돼요. 법에 적혀 있는 대로만 하면 3년 이상 징역 때리고 수익금 환수 뭐 4배에서 6배 환수하면 해결돼. 그리고 상환기간 똑같이 하고 그걸 해결되는데 이제 공매도를 떠나서 이제 작전 세력들 개인 투자자들을 울리는 이 작전 세력들을 잡아내는 특히 정치인 테마주를 통해서 이 작전 세력들을 하는 부분들을 금융감독원이 그냥 사기다, 아니 장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건 중대한 사기다. 이게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은 반드시 잡아내야 된다. 이걸 너무 장난으로 생각하고 아예 선거 때 한번 그러는 걸 가지고 뭐 자꾸 그래 뭐 한동훈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윤석열 테마주 그거 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 투자자들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자주 일어나서 항상 잃는 사람들이 이쪽인 것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께서 특별한 성과가 좀 없으시니까 어쨌든 이번에 이걸 건으로 한번 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올해는 다 갔고 내년에 한번 이런 건으로 한번 정말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장 정말 일 제대로 한번 한다. 요거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